안녕하세요. 체육 전문가 베니아입니다. 투자금이 아직 부족하신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분들에게 추천하는 투자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의 청약을 도전하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서울의 청약을 도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처음부터 내가 모든 레버리지를 끌어서 투자를 한다면 좀 부담될 수 있겠죠. 반면에 경기도나 인천과 같이 수도권의 청약을 도전한다면 내가 실패 확률도 줄이면서 안전하게 내 시드를 불려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경기도의 유망 청약단지는 투자금 5천만 원으로도 투자할 수 있으면서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점점점 프리미엄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투자금이 아직은 좀 부족한 분들이라면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곳은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위치한 망포역 프루지오 마크입니다. 이곳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위치해 있고요. 총 615세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조합이 없기 때문에 615세대 모두 일반 분양으로 공급된다는 것이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 상품에 대해 소개해드리기 전에 이 지역에 대한 특징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수원은 크게 영통구, 팔달구, 상안구, 권성구가 있고요. 이 안에서 가장 선호하는 지역을 꼽자면 단연코 광교신도시가 있는 영통구 이이동입니다. 근데 이 광교신도시는 금액 차이가 현저히 나기 때문에 광교신도시를 배제하고 어떤 곳이 선호되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수원시에서 선호하는 곳을 꼽자면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변으로 가장 큰 프리미엄 요소 중에 하나를 꼽자면 바로 맞은편에 보이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에 근무하는 직원 수가 무려 13만 명에 달한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직원이 이 주변에 주거지를 선택할 때 가장 1순위로 꼽는 곳이 바로 인근에 있는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상권도 잘 갖춰져 있고 또 학군도 좋고 비교적 또 준신축 아파트였기 때문에 수원시에서는 영통동이 가장 선호되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였는데요. 그리고 이번에 분양하는 망포역 프루지오 마크의 위치는 바로 이곳입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초역세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신 화면은 조감도의 모습이고요. 아파트가 다 지어졌을 때 이런 모습을 갖추겠구나 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공급되는 평형과 세대수를 나타낸 자료이니 이 부분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이것도 주력 평형은 34평과 40평대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역세권이기 때문에 1인 가구와 신혼 부부에 대한 수요도 충분한 곳이니 모든 평형에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곳은 초역세권이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 큰 프리미엄은 맞으나 다만 이 수인분당선이라는 노선이 강남으로 단시간 내에 가는 노선이 아니라 이렇게 삥 돌아가는 노선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파급력이 굉장히 크진 않다라는 부분도 동시에 기억을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곳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에 위치한 안양자이 헤리티온입니다. 이곳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위치해 있고요. 총 1716세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GS건설에서 시공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경기도 안양시의 인구는 총 56만 명입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할 때 기본적으로 인구 50만 이상은 되는 곳에 투자하시라 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이 안양도 굉장히 인구 밀도가 높은 곳 중 하나입니다. 안양은 안양시 동안구와 만안구로 나뉘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상당수가 안양시 동안구에 많은 분들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평촌도 안양시 동안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지역이 인구 밀도가 높다, 그렇지 않다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지도상의 법정경계와 행정경계를 보면 법정경계는 평촌동 이렇게 하나 뜨지만 행정경계는 행정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주민센터가 얼만큼 있느냐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편하거든요. 그래서 같은 동 안에서도 주민센터가 이만큼 많이 있다는 것은 인구 밀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참고로 이곳은 인근으로 대학교가 위치해 있습니다. 대학교가 있다는 말은 이곳은 경사가 심하겠구나 라는 것을 아마 우리가 유추할 수 있을 텐데요. 왜냐하면 이 대학교라는 곳이 큰 면적을 요구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좀 땅값이 저렴한 곳을 또 매입하려고 하다 보니까 상당수가 산 밑에 위치하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으로 성결대학교가 있고요. 이렇게 경사가 꽤 심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입지도 경사가 좀 있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텐데요. 일반적으로는 해당 입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추천드리지 않는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단지를 추천드린 이유는 일단 첫 번째로 안양의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고요. 동시에 기존에 입주한 아파트들의 연차가 벌써 34년 차, 40년 차 가까이 되어 가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의 선호도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평촌에서 자녀를 모두 다 키우신 분들은 인근에 있는 신축 아파트로 충분히 수요가 이전해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고요. 기존에 입주한 안양시의 포레자이, 그리고 안양 어반폴의 자연의 이편한 시장도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안양대학교 안양 캠퍼스와 같이 이렇게 인근으로 대학교가 있고 경사가 있지만 기존에 분양했던 금액 대비 상당히 시세가 오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적정하다면 한 번쯤 관심 가져볼 만한 상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이렇게 버스나 지하철에 광고가 붙는다는 것은 조만간 분양을 하겠구나 라는 표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보신 화면은 공급되는 주택 평형과 세대수입니다. 49제곱미터부터 101제곱미터까지 고루 공급이 되고요. 참고로 해당 단지는 역에서는 거리가 상당히 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아까 설명드렸던 망포역과 달리 소형 평수 49제곱미터에 대한 황금성은 상당히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청약을 하신다면 25평형 이상, 59제곱미터 이상으로 또 관심을 가져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분양은 9월 중에 할 예정이니 이 일정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것은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에 위치한 철산역 자입니다. 이번에는 두 지역을 동시에 소개해드릴 건데요. 그 이유는 광명 11구역과 광명 12구역이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광명 12구역이 철산역 자이고요. 광명 11구역은 힐스테이트 광명으로 분양할 예정입니다. 광명 12구역이 광명 11구역보다 먼저 분양할 예정이기 때문에 12구역 철산역 자이를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산역 자이는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에 위치해 있고요. 총 2045세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광명 12구역 재개발 사업지고 GS건설에서 시공할 예정입니다. 지금 광명은 대부분의 구역이 분양을 마쳤고 또 상당수가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광명이 굉장히 저평가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모든 단지가 분양을 맞추고 또 입주까지 맞춘다면 지금 시세보다는 더 많이 상승하리라 예상이 되는 좋은 입지 중에 하나입니다. 행정구역은 경기도지만 준서울권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서쪽에 투자를 희망하시는 분들이라면 광명은 나쁘지 않은 선택지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왼쪽에 보시는 이쪽이 12구역이고요. 이쪽이 11구역입니다. 그래서 규모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참고로 12구역은 경사가 좀 가파른 편이에요. 그런 부분 때문에 우려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큰 우려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아파트를 지면 단지 평탄화 작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의 단점은 아니다 라고 볼 수 있고요. 보시는 화면도 12구역의 철거 후의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곳은 힐스테이트 광명입니다. 이곳은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에 위치해 있고 현대산업개발과 현대건설에서 컨소시엄으로 공사를 하는 곳입니다. 이곳은 총 4,291세대로 이루어져 있고 광명 11구역 재개발 사업지입니다. 인근으로 7호선 광명사거리역이 있다는 것이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철거를 하고 나서 모습인데요. 지금 지도에서 커서가 있는 이쯤이 광명사거리역 인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앞서 보여드렸던 12구역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좀 평지에 가까운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해당 단지는 중간에 큰 도로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단지가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것도 한 가지 특징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방금 보셨던 도로가 이 도로이고요. 이쪽이 광명사거리역이 있고 1단지, 2단지, 3단지인데 해당 단지 배치도는 분양 공고가 나오기 전까지 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것은 경기도 김포시 사호동에 위치한 풍무역 역세권 개발입니다. 이곳은 경기도 김포시 사호동에 위치해 있고요. 총 1071세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김포에서 주거지로서 선호하는 지역을 꼽자면 풍무역 인근에 있는 풍무 센트럴 푸르지오와 그리고 걸포 북부
읍변역 인근에 위치한 메트로자이를 대표적으로 꼽곤 합니다. 이번에 분양을 앞두고 있는 풍무역 역세권 개발은 풍무역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이 지역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공동주택 부지가 상당히 많고 또 인근으로 학교 부지와 또 상업 부지까지 알맞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시간은 걸리겠지만 추후에 균형감 있게 발전할 수 있는 좋은 입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분양을 했던 이 오퍼스 한강 스위칭 같은 경우에는 일부 동에 한해서 한강뷰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가장 치명적인 단점 중에 하나가 인근으로 지하철역이 없고 공동주택 부지가 두 단지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학교나 상가들이 들어서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해당 입지는 공동주택 부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미래 가치가 있는 입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좀 유의해야 될 사항은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경기도 김포에서 사람들이 선호한다는 이 풍무 센트럴 프루지오도 처음에는 미분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대수가 많다 보니까 점점 사람들의 유입이 많아졌고 주변으로 상가와 또 학교들이 자리 잡아감에 따라서 점점점 살기 좋은 곳으로 바뀌어간 거죠. 그리고 참고로 풍무 센트럴 프루지오가 있는 곳과 풍무역 역세권 중간에 도로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절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해당 입지를 괜찮게 본 곳은 최근에 분양했던 오퍼스 한강 스위천이나 풍무역 롯데캐슬 시그니처처럼 세대수가 너무 단독으로 적은 곳은 발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낮은 반면에 풍무역 역세권은 주변으로 지속적으로 분양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많은 수요를 끌어당길 수 있다라는 부분을 긍정적으로 봤고 그래서 추후에 관심을 갖고 청약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의 유망 청약단지 살펴보았는데요. 앞서 인트로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투자금이 적으신 분들에게는 경기도나 인천과 같이 수도권의 청약을 통해서 내 시드를 조금씩 늘려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